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조금, 삼성전자, 뭐, 약보합이죠. 이 정도면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삼성전자가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반기 보고서. 반기 보고서라는 것은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삼성전자 전체,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제가 그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파트별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상반기의 이 결과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의 실적을 가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들을 쭉 제가 보니까,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각종 대외 악재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했다.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소식들은 올 하반기 내년을 어둡게 보지만 올해 상반기처럼 그 정도의 심각한 악재가 있을까?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중국 어떤 봉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온갖 악재가 상반기에 다 터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상반기 실적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점유율입니다. 점유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같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장 파이가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그 안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,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용 패널 점유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다만 TV 점유율은 약간 뒷걸음질 쳤는데 그거 외에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점유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상승을 했다. 가장 이게 키 포인트고요. 자,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22.6%.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전체의 스마트폰의 매출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22.6%, 지난해 상반기가 20.1%,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.5%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. 작년 말이 20%하고 비교하면 2020년 말 19.6%, 이것과 비교를 해서도 2.6%, 3% 각각 늘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0%를 훌쩍 넘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스마트폰은 22.6%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다. 자,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1년 이후에 11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11년 연속입니다, 여러분.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를 10년 넘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서 조금 그 수익성만 더 좋아지면 플래그십 모델 판매량만 더 올라가면 끝장난 거죠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뭐 인플레이션 악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시장은 역성장을 했어요. 역성장을 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한 35% 정도 됩니다. 30%가 넘은, 정확하게 뭐 34점 뭐 몇 %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자, 러시아 시장에서 거의 지금 중국 폰들이 많이 들어갔죠. 자, 러시아 시장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능가하는 1등을 했다라는 거,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스마트폰 이렇고요. 스마트폰은 어쨌든 지금 3분기, 4분기로 가면서 이 폴더블 폰의 어떤 선방을 통해서
이제 가격이 이제 좀 고가폰 아닙니까? 자, 이 부분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좀 이제 가도록 할게요. 자,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D램 익스체인지 기준입니다. 참고로 43.5%로 지금 추정이 됐습니다. 43.5%. 이건 이제 작년 상반기가 얼마였냐면 42.9%. 자, 이것보다 0.6%포인트 늘어난 겁니다. 이것도 스마트폰도 늘어났고,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도 43.5%로 늘어났어요. D램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9년도에 43.7%였습니다. 지금은 43.5%인데 점유율 43.7% 19년도에 그래요. 근데 2020년도에 42.7%로 하락을 했다가 작년에 43%로 반등을 했고 지금은 43.5%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. 뭐 42.7이나 43.5나. 근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뭐 과자나 아니면 음료나 뭐 다른 어떤 거라 하더라도 40%가 넘어가면 사실상 어떤 이 기업은 시장에서 거의 지배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정도면 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D램 점유율 43.5%. 아마 가격 조금 낮추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50%도 가능할 거예요.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올해 상반기 이 메모리 시장은 인플레이션 심화, 그 다음에 금리 인상,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이슈 이런 것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이런 영향으로 PC, 그 다음에 모바일 이런 쪽의 메모리 수요는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 이 고용량 서버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죠. 저는 어쨌든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DDR5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또 랠리를 또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패널이에요. 스마트폰 패널 디스플레이죠. 이 점유율도 올해 상반기 51.1%로 작년 같은 기간 43.9%보다 무려 7.2%포인트나 뛰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패널에 신기술 적용을 이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OLED죠.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채용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. 스마트폰용 이 패널도 삼성전자가 43.9에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51.1%로 또 상당히 늘었다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근데 딱 이제 삼성전자가 역성장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삼성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은 31.6%. 근데 사실 전 세계 TV 세대 중에 거의 한 대는 삼성전자 건데 옴디아 기준입니다. 31.6%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32.7% 이거보다 1.1%포인트 빠졌죠.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지정학적 위험, 그 다음에 공급망 불안정 확대에 따라 TV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이런 데 나가는데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좀 준 거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는 없었다. 자, 우리가 삼성전자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본 결과는 뭐냐? 아무 문제 없이 점유율 잘 지키고 있다. 시장만 돌아서면 올 하반기는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나 내년 시장만 돌아서면 삼성전자 주가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